자, 오늘 보는 거는요, 챕터 9장 행동경제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학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해요. 뭐가 있죠? 합리적이고, 합리적은 이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얻게 된 이득과 그에 따른 대가, 비용을, 기회비용이죠, 고려해서 최적의 선택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사익을 추구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 합리적이고 뭐 약간 이기적이고 뭐 계산적이고 이렇게 보면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즘 나오는 AI 인공지능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경영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뭐 경제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던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야,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봤을 땐 비합리적이라 얘기하면 이제 경제학계가 다 싫어하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앞에 bounded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나라고 경제학자들보다는 요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제학의 학문적 접근 패러다임도 변해요. 그 전에는 약간 뭐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수학이 발전하고 뭐 등등 하면서 경제학에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합리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가면 수학을 또 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다?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제간 연구가 이제 많이, 말 그대로 융합이죠?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심리학과 이제 연결돼서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심리학에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카너먼과 트버스키 같은 뭐 등등등 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이 이제 심리학과 융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전공 이런 것들이 이게 칸막이식으로 다 돼 있고 다른 타 전공을 막 넘어가면 그쪽에서 되게 싫어하고 자기만의 전공 언어를 따로 만들고 등등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뭐 사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거려져 있고 어떤 하나의 전공만 하기보다는 다른 연계된 걸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경제학을 하는데 수학을 잘한다. 경제학을 하는데 컴퓨터 뭐 이쪽 공학이나 이거 해서 진짜 경제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위 디그리를 2개 이상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박사 학위 하면서 경제학 박사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심리학 박사 하면서 경제학 박사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경제학 백그라운드인데 야, 나는 저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수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하는 게 재미가 없다. 우리가 진짜 실천적인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은 경영학으로 가가지고 경영학에서는 뭔가 전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제학을 백그라운드로 하거든요. 저의 친척 처남은 이제 어떤 걸 전공했냐면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을 전공했는데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잘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왜 갑자기 증권회사 갔냐 했더니 이제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뭐 논문을 뭐 썼나 봤더니 이제 뭐 날씨 기후 변화랑 뭐 주가랑 어쩌고 이런 걸 비슷하게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약간 발을 걸치다가 취업을 했지. 이제 돈을 벌려고.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만 했는데 이제 주위 다른 친구들은 계속 수학 박사까지 계속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증권회사 가서 뭐 이거 막 해서 트레이더 하고 뭐 등등등 돈을 벌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 이론적인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도 이제 수명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할 일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사실 증권사에서 내가 일했다 이거 갖고 뭐 하긴 그렇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근데 이제 박사를 전업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끔 찾아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주말에 개설하고 이런 학교들이 또 있긴 하거든. 그래서 학위까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경영학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해서 약간 재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학교 강의도 나가면서 뭐 아직 회사에 있고 뭐 등등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공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 사실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거 아실 거야?
예전에는 내가 이 지금 전공한 걸 졸업하게 되면 뭐 해 먹고 살지? 그럼 이제 보통 내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 그걸 보면서 약간 뭐 멘토, 롤 모델 해가지고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AI도 등장하고 해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빠르게 상황 변화를 보면서 물론 그 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그 전공 베이스가 쓸데없이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공을 잘 해두시고 근데 그 전공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다른 인접한 다른 전공을 또 복수 전공이라 해야 되나? 부전공? 그것도 많이 해보세요. 저희 때는 이제 복수 전공, 부전공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됐고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와도 이렇게 학제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1년 교환학생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시고 등등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경작하는 사람이 복수 전공을 뭐 경영학해서 유사 학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게 제일 좋지. 경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건 아니지만 뭐 통계학, 수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작을 전공했는데 아니면 뭐 약간 심리학을 한다던가 경작을 했는데 역사를 한다던가 그럼 이제 경제, 산학, 위, 역사 이런 쪽에 경제학 얘기를 쫙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경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공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거랑 뭐 사실 경영, 경제 그걸 조금 같이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 같은 걸 좀 잘 다루면 내가 막 그건 아니지만 뭐 그 전공된 과목을 하시면서 뭐 회계사 준비를 한다거나 뭐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 회계사 자격증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 들어가거나 하면 막 개발자로서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창업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대충 기업의 재무 상태표라든가 뭐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뭐 마케팅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아예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그런 거 자격증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도 이제 약간 어깨 넘어서 관심 갖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의 뭔가 미래의 운신의 폭을 더 다양하게 색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끔 내가 뭐 하지? 그러면 이제 많은 선배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굳이 그런 걸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거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도서관 가보세요. 요즘 잘 안 가세요? 도서관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획일화되긴 했는데 예전에는요 도서관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우연치 않게 내가 이 책 뭐지? 해서 봤는데 그게 뭐 뻥인지 진짜인지 큰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한 권의 책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돌연변이 같은 책을 만났을 때 살짝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저 같아도 그래요.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본다 하더라도 그러잖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베스트셀러 뭐지? 이렇게 그럼 맨날 뭐 성공, 주식, 부동산 막 이런 건데 왠지 베스트셀러 그거를 안 보면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뭘 볼지 모르면 그냥 그런 걸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모든 온 국민이 다 책도 잘 안 보다가 보면 다 베스트셀러 똑같은 책을 보고 뭐 똑같은 음악을 듣고 이게 뭐야. 너무 다양성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저도 이번 학기에 도서관을 가봐가지고 막 어떤 책이 있나 보고 싶은 게 사실 목표였는데 그걸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게 되면은 좀 더 일찍 와서 처음엔 여기 좀 일찍 왔거든. 한 8시나 이렇게 와서 7시 반이나 와서 도서관에서 좀 있다가 가볼까. 첫날은 왔어. 첫날은 거의 입구까지 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학생증이 없는데 약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자주 갈 줄 알았는데 한 학기가 벌써 끝났어.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나는 이게 전공이야 뭐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그런 완전히 전공과 동떨어진 것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경제학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 기계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 오늘은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나 막 망설이면서 매 순간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도 아니지. 그래서 그런 분야가 행동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막 분석하는 거야. 뭐가 좋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최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정보가 많아졌다 하지만 인지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생각할 때도 아니 2의 제곱, 2의 3승 이런 것들을 막 계산을 한다고 근데 2의 30승 이러면 너무 또 어려우면요 우리는 생각하다 그냥 멈춰요. 아 됐어 그냥 계산 안 할래 이런다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시간이 제한돼 있지. 언제 정보를 막 취합해 가지고 고민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한 다음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우선 달리면서 그냥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은 늘상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해봤어요. 해봤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우리 아산만 그쪽에 간척 사업할 때 막 이렇게 매립하려고 하는데 조수 간만에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막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 그거 이거 현대가 큰 조선 배도 만들고 있었거든. 야 그거 배로 꽉 막아가지고 조금씩 하면 되지 않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막 생각하겠지. 아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막 변명을 늘어놓는데 정주영 회장은 해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나름 참신한 공법으로 인정받았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 첫 번째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자꾸 나태해지고 침대로 들어가고 소파로 가고 가만히 저도 그렇긴 한데 뭔가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고 막 그렇지만 여기 저학년 친구들이 많은데 뭐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취미? 이 취미도 해봐야지 뭐 취미가 생기지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저도 취미가 하나도 없거든. 음악도 모르지, 춤도 모르지, 와인도 모르지, 음식도 모르지. 이렇게 뭐야 이게 나중에 시간 가면요 인생이 되게 재미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이 공부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긴 하지. 학점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계속 그냥 빡세게 살기만 해. 중고등학교 때 빡세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학교 와서도 이게 빡세게 막 학점 관리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해 보면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최적 수준을 찾는다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기업도 이윤을 극대화한다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가끔 보면 만족의 극대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가끔 이해가 가긴 하는데 무조건 뭘 하면 뾰족한 학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A나 B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물론 이제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면은 그 시간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니까 뾰족한 학점을 받는 게 낫긴 하겠지. 그렇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은 약간 제한된 합리성 이것도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70년대 후반서부터 심리학자입니다. 카너먼과 스트버스키 이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심리학의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요. 요즘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선택하거나 고민할 때 아까 뇌 있잖아. 뇌에 뭐 이거를 뭐 MRI든 뭐 그걸 찍어가지고 어떻게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되고 변화하는가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으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엔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02년에 이제 카너먼 교수는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요. 이 노벨상 받을 때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가시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버스키 교수는 그때 작고하셔가지고 카너먼 혼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행동경제학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통경제학과 같이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이게 휴리스틱이 뭐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최적 선택한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먹구구식 있잖아. 어떻게 보면 대충 퉁 쳐서 왠지 이건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다양한 예도 몇 개 있지만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줄 선다. 야 맛있으니까 줄 서겠지. 확실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뭐 주인 식당은 또 맛있지 않을까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만약에 이렇게 최적 선택을 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면 뇌가 이렇게 쭉 이제 뭐 귀찮기도 하고 마비가 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냅니다. 대표성의 휴리스틱이라 해가지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린다 실험이라 해서 31세 독신 여성이 철학을 전공하고 사회정의 활동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번은 여성운동을 하는 은행 직원, 2번은 은행 직원. 이 사람은 어느 게 더 맞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과 은행 직원이 있으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행 직원 하면 이게 더 범위가 크니까 당연히 2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팍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별로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착각, 뭐 시각으로 이제 들어와서 들은 정보로 바로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독신 여성? 사회정의 활동? 여성운동하는 은행 직원 1번으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당연히 2번이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정관념의 함정 이런 것도 있어요. 철수는 엄마와 같이 사는 그런 친구인데요. 뭐 엄마가 유명 갑자기 교양학당 수석 지휘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지휘자는 남자라는 또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철수의 어머니가 사실 지휘자면 여자인데 남자라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요리사는 누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학습되어진 고정관념에 틀어박히게 되는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는 그냥 뭐 그렇게 뭐 할 건 아니고 내용만 살짝 보시죠. 자, 이용 가능한 정보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 가지고 실험을 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자로 시작하는 단어랑 세 번째 자리에 알자가 있는 거랑 어느 게 맞냐 그러면 우리 느낌을 딱 봤을 때는 요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무슨 단어가 있을까? 뭐 몇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요거는 좀 더 많이 생각되니까 훨씬 이게 많다라고 쉽게 떠오르는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걸 많이 선택하는데 실제 보면은 세 번째 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영향 이런 것도 있네. 아니 우리가 미디어라든가 또 인스타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성공했다거나 이런 것만 주로 나와요. 누가 외국에 어디 갔으면 성공해서 귀국해서 뭐 교수 되고 아니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나 그런 사례만 나오는데 아니 당연히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이 실패 사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성공된 사례만 보다 보니까 어떤 선택과 판단할 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확률 같은 거 봤을 때 코로나 사망하는 거랑 자동차 사망하는 거랑 사실 비행기로 사고 당하는 경우보다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근데 우리 뇌리에는 비행기 사고가 엄청나게 사실 이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탈 때도 막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사고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 같은 거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과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점 개념은요, 레퍼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게 되면요, 아 이거 왜 차갑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가운 물에서 시작하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면 이게 또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적 매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를 해요.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성적을 매기는데 저는 가능한 한 꽉 이렇게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A와 B는 이렇게 몇 명 줄 수 있는지 입력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플러스는 붙일 수 있어. 제가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 뭐 제로 뭐 요거 플러스를 안 붙이거나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 따라서는요, 플러스를 다 주지 않고요, 그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플러스 붙입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지. 첫 번째는 잘 성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랑 플러스 빼는 것까지 하려면 그것도 이제 막
생각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그냥 다 플러스 줘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돼서 그런 측면도 있죠. 경작에서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뭐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면 ATM기가 있는데 ATM기에도 점자, 이 맹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이렇게 찍혀 있대.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아니 시내에 점자가 있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고속도로는 막 운전하다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ATM기에도 점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경작적으로 봤을 땐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는 고속도로용, 이건 시내용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용과 돈이 더 들어요. 그냥 다 점자 찍어 가지고 그냥 똑같이 공급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는 제가 붙여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A와 B와 C와 요거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그거 이제 몇 개 뭐 한 거는 기말고사에 다시 엑셀로 반영해서 다시 올려드리긴 할게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그리고 뭐 1등, 2등 한 친구는 그냥 약간 좀 대충 해도 돼. 왜냐면 이미 채점한 다음에는 뭐 성적이 좀 바뀌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A냐 B냐 요 친구들은 이제 천당과 어떻게 보면 지옥을 왔다 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민감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위아래로 한 5명 정도는 3, 4명 정도는 꼼꼼히 다시 이렇게 해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긴 하는데 제가 가능한 한 성적을 꽉 채워주려고 만약에 30명까지 A를 줄 수 있다 할게요. A뿔. 그럼 30명까지 꽉 채워주고 그 다음 이제 약간 가짜로 해서 먼저 아직 가 채점이죠. 그래서 성적을 엑셀로 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밑에 A와 B의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B에 이렇게 된 친구들은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메일을 막 보내긴 하죠. 보통은 크게 제가 실수를 안 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꽉 채워줬다가 제가 잘못해서 한 명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성적을 A를 받아야 될 건데 B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뭐 제대로 다시 하면 정당한 거니까 A를 주고 A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B뿔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이제 그 친구는 메일을 계속 쓰는 거지.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와요. 나도 안타까운 거 잘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30명까지 A뿔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한 28등까지는 그냥 A뿔로 살짝 주고요. 나머지 버퍼를 2개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적 처리 최종 마지막 날 그 밑에 2명은 원래 제가 A뿔 줄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여지를 놔둔 건데 그 친구들은 A뿔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 2명 바뀐 친구들은 또 메일이 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처음에는 제 마음은 뭐야? 잘해주려고 30명 꽉 채워서 A뿔 줬다가 아이고 한 명 이렇게 잘못해서 한 명이 B뿔 되면은 막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하다가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냥 한두 명 이렇게 버퍼로 놔뒀다가 나중에 그 친구를 A뿔로 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게 감사해 하더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처리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A뿔 경계선 이게 중간에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엑셀에 있는 것보다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 저도 그래서 몇 명까지 줄 수 있나 그거는 성적 입력할 때 한번 봐야 되거든. 사람이 중간에 뭐 29.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29명인지 30명인지도 학교마다 좀 달라. 그리고 그때 달라가지고 입력할 때 보면은 몇 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꽉 채워주려고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정신이 없고 바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적 마감날 이걸 차닥 바꿔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2명 그냥 안타깝게 삐뿔 이렇게 될 수는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적어놓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준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 기대치에 따라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실망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하고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똑같은 성과를 얻게 되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퀴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즘 실험을 합니다. 가끔 뭐 TV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실험을 하잖아. 그 실험을 잘 설계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어요. 자연과학은 아시겠지만 실험실에서 우리가 상황을 세팅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경쟁이나 이런 데서는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강제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렇게 실험 비슷한 세팅을 둬서 약간 오류를 이렇게 착착착 설계를 잘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알려진 몇 가지 실험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득 프레임, 손실 프레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뭐 퀴즈에서 다음 어떤 단계까지 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톱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도전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3천만 원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걸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도전을 했다. 도전을 해서 5개 제비 중에서 하나 뽑아서 만약에 4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꽝이다. 꽝 되면 그냥 끝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 위험에 대한 태도는 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오이 꽝이라는 거에 또 찍혀가지고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실험 1을 보면 게임을 포기하면 3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도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3천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80% 확률로 4천만 원의 손실, 이거 꽝 되고 2천만 원의 확률로 손해보지 않는 거, 어떤 거 할래요? 그럼 또 이런 경우에는 도전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득도 좋지만 이 손실 같은 거 있잖아, 위험 같은 거 있잖아, 요거를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위험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회피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사람에 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리스크 나는 신경 안 써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을 기피자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의 고통이 이득의 기쁨보다 더 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로고나 가방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 로고가 새겨진 머그잔을 선물한 다음에, 예일대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그룹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사실 머그잔은 그냥 머그잔인데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소유했던 거 당근에 팔거나 뭐 등등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거기에 좀 더 애정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이게 소중한 뭐 추억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더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던 성균관대를 입학했어요. 그게 와가지고 이제 1학년 때부터 뭐 투덜투덜, 어디 가나 다 투덜투덜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가잖아? 거기도 투덜투덜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가도 늘 불만이 있어. 인간은 심리학에서 늘상 후회와 투덜투덜 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투덜투덜 대고 1학년부터 아, 내가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졸업을 했잖아? 해도 졸업하고 나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면 성대랑 그렇지 않은 대학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거나 하면, 그래서 당연히 성대를 응원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쩌고 저쩌고 좁은 땅덩이에서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더 아닌가? 아무튼 보통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반갑고, 우리나라 사람을 떠나서 일본, 중국 사람 만나도 비슷한 게도 스타일인 사람 만나면 좀 더 반가운 그런 측면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애교심,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애사심, 애국심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다? 아, 잘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 나라에 가거나 하면 코리아, 한국 좋은 이미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좀 더 우호적인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유 효과, 뭐 부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심적 회계 장부는 뭐냐면,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가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뮤지컬도 보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연극도 보러 다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뮤지컬 보려고 했는데 티켓을 분실했어. 원래는 다시 이제 자기의 이름과 요즘은
당연히 티켓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휴대폰에 인증 온 걸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좀 옛날 이제 상황이긴 한 거지, 이게. 그때는 티켓을 분실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종이로 인쇄해서 나온 거 없어지면. 자, 그럼 보통 티켓을 분실을 했어. 5만 원짜리 티켓. 어이구, 이거 잃어버렸네. 근데 여러분, 경작에서 봤을 때 새 티켓을 다시 뮤지컬을 봤을 때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다시 티켓을 구입해야 되는가? 에이, 내가 티켓 이미 구입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됐어, 그냥 봤던 걸로 치자.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티켓을 구매하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티켓을 그냥 구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니 여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갑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술 마실 돈, 책 사볼 돈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학원을 끊으려고 학원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술 마실 때 쓰는 유흥비로 쓸 거를 책 사는데 해도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우리 마음속엔 됐어, 이건 술 마실 돈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정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책값, 학원비, 술 마실 돈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경작적으로 보거나 회계학적으로 보면 말이 맞지 않는 건데, 우리 멘탈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쉽게 꽁돈을 뭐 이렇게 탁 버는 거 있잖아. 주식 투자인데 클릭했더니 갑자기 몇천, 몇백 벌고, 코인을 샀더니 갑자기 뭐 되고, 이런 것들은요, 쉽게 번 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소유 효과랑도 비슷한데, 거기에 뭔가 자기가 노력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이 또 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고생해서 뭔가 쟁취한 거에 우리가 더 애정이 많이 가게 되고요. 아, 소중하다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적 회계 장부도 비슷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뮤지컬 티켓을 재구매를 하지 않았고 밑에서는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똑같은 5만 원인데 사람들이 계정이 우리 마음속에 다르게 분포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앵커링이 이게 단내리기 효과입니다. 자, 다시 뭐냐면 배가 이렇게 막 휩쓸리지 않도록 밑에 내려서 정박할 때 사용하는 그거죠.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여기요, 곱셈 계산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뇌가 착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8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 얼마일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랑 얼마일까요? 할 때 느낌이 얘가 8이 팍 꽂히기 때문에 위에 게 밑에 거보다 훨씬 더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값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위에 게 당연히 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첫인상이라는 거, 그 역할 하는 게 전부 다 앵커링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편견 같은 것도 있잖아. 근데 실제 보면 첫인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할 때도 그래서 첫인상 이런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아이고 이게 아니군. 근데 그 다음엔 자기가 경력과 평판을 쌓아나가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첫인상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그게 앵커링 효과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레이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약간 긍정적인 접근을 하느냐 부정적인 접근하느냐. 사람들이 그렇잖아.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물이 반씩이나 있네. 그 이순신 장군 소인에게는 배가 12척이나 있네. 딴 사람이 보면 그게 뭐야 말이 돼?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렇게 해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게 뭐야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가 봤을 때는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뒤늦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성과와 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 첫 번째 선택에서는 200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이제 확률로 해가지고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이 첫 번째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400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400명 죽는 거잖아.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 사망합니다.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요거를 많이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약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일한 거를 약간 다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넛지라고 세일러라 해야 되나? 탈러 교수가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이죠. 넛지가 뭐냐면 우리 저 앞에 머릿말이 있는데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진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 책에 보면 넛지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 이제 세계적인 큰 공항인데 거기 화장실을 가면 이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거야, 소변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겨냥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별건 아닌데 요즘은 다 익숙해졌는데 화장실 소변기에다가 파리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별거 아닌데 파리를 조준해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소변기에 다 파리 같은 그림이 있어서 아니 이거 만든 회사의 로고인가? 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약간 별거 아닌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걸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닌 건데 약간 뭐라고 할까? 집에 가자마자 습관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사람마다 다른데 집에 가자마자 씻고 뭐 할까? 나는 책상에 바로 앉아가지고 내가 관심 없는 다른 뭐 철학책이든 하나를 좀 볼래? 역사책이든 그 10분간 이렇게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태도가 바뀐다니까. 나는 10분 동안 음악 감상을 할래. 뭐 이렇게 좀 하면 별거 아닌 건데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또 별거 아닌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0분 동안 뭐예요? 씻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자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그게 편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볼게요. 정부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문구가 효과적일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절전하시게 되면 연간 3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지. 절전하지 않으면 연간 350억 원을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긍정적이냐 다른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내가 장기를 기부하거나 이런 것도요. 가끔 보면 뭐 할 때 기부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디폴트로 안 하는 걸로 해놓고 하겠다는 사람을 체크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체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아무 체크를 안 하면 그냥 기부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시면 체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체크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기부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건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뭐 넛지와 관련한 책 내용들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막 설명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냥 넛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도 우선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것까지 우리 잘 생각 안 해요.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선택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 미래에 야 운동하지 않으면 뭐 자외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실패해. 먼 미래에 잘 느낌이 없어. 그냥 피부암 경고 이런 것도 잘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당장 지금 자외선 같은 거 운동하지 않으면 당장 뭐 한 달 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확 와닿아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문제들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또 먼 미래에 그것도 조금씩 오게 되니까 한 30년 후, 50년 후에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일이 아닌 것 같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호의 역전 현상 이것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별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생크림 가게에 1만 번째 오는 손님에게 케이크를 무료로 하나 주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래요. 오늘 하나 받기, 내일 기다리면 2개 받기. 그럼 당연히 사람들 중에서 좀 하루 정도 참으면 2개 받네? 그거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일 이후에 하나 받기, 51일 이후에 2개 받기 이러면
이 50일은 먼 미래잖아. 그럼 이거 하루 정도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다고. 50일이나 51일이나. 근데 하루만 더 참으면 2개 준대네.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또 그래 50일 기다렸는데 51일 하루 못 참어? 해가지고 요걸 선택하고, 위에 나와 있는 경우는 뭐 2번째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루의 느낌에 대해서 다르지만 근데 지금 당장 요걸 선호하기도 한다는 거니까 요거 2개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경우는 그냥 51일 후에 2개 받는 걸 선택하는데, 위에서는 뭐 하루 기다리는 게 좀 그것도 귀찮아서 첫 번째 지금 당장 하나 받기 요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놓긴 했는데 뭐 요런 그림, 당연히 높이가 똑같긴 한데 멀리서 볼 때는 얘가 더 큰데 가까이서 보면 얘가 더 큰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넣어놨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크핸드 법칙이다. 요거요. 연봉이 5년간 요런 설계로 받는다라고 할게요.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할 때 AR은요. 처음에 조금씩 받다가 점차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아까 곱셈하고 비슷하죠. B안은요. 점차 이렇게 있다가 낮아지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또 빨리빨리 받게 되는 걸 많이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데 한 50분 동안은 그냥 이렇게 힐링되는 음악을 듣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막 찍 하는 뭐 칠판 긁는 막 이런 소리 듣는 10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50분 동안은요 계속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 10분 힐링하는 이거 있을 때 그걸 둘 다 하게 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걸 들었을 때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느냐라고 하면요 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가도 마지막에 찍해서 안 좋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면 머리 뇌에서는 아유 싫어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계속 고통을 받게 되다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 느낌 자체가 뭐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다 그렇긴 한데, 또 이왕 어떤 걸 선택했다, 뭔가 도전했다 그러면 끝맺음이 또 좋으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대에 와서 투덜투덜 대고 막 불만을 가졌는데 어떻게 됐든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성공했다? 그럼 이제 과거의 나의 뭐 성대 온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성균관대역 지나갈 때도 아유 그러면 내가 다닌 학교 더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오히려 상황이 안 좋게 됐다? 그럼 모든 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짜증나고 뭐 투덜투덜대고 뭐 그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었던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동 경작은 아직까지요 무슨 뭐 앞에 경작했던 것처럼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요러한 특성을 보이네라고 해서 지금도 다양한 실험을 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뒷부분 다시 다음 챕터 보도록 할게요.